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실직 휴폐업 하신 분들 지원하세요. 작년에 긴급복지제도 받으신 분들 재지원하세요.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가 21년 3월까지 연장됩니다. 긴급복지 완화 기준제도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이 된다는 복지로에서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3월 30일까지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보니까는 작년 12월 31일에 보도 참고 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혹시 주민센터에 가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받으러 왔어요 했을 때 완화된 거를 잘 모르시는 주민센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을 하고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조소득 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3월 달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고요. 위기 사유로 실직이나 휴폐업,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밖에 자세한 위기 사유는 뒤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긴급복지제도 이제 소득 재산 기준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인 137만원, 4인 365만 7천원입니다.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을 또 보는데요. 현재 2021년도 긴급복지제도는 재산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이고요.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여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주는 게 이제 21년 3월까지 완화된 걸로 추가로 공제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 유지 비용인 생활중비금도 추가로 150% 추가 공제가 되어서 21년 3월까지 완화된 제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3월 이후에는 요 500만원 이하의 요 조건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태평시 땡땡씨가 공시가 3억 1,200만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 3천만원이 있어서 예전에는 1억 8,800만원의 재산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감액 1억 6,200만원을 더 반영을 해서 재산 기준액이 3억 5천만원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도시는 재산 기준 최종 3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일 경우, 농어촌은 1억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이 재산 기준은 21년 3월까지 완화된 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1인 가구 땡땡땡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 쓰고 저축한 700만원이 있어서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여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700만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는데 생활중비금 공제 비율을 확대를 해서 요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720만원 돈 공제를 하게 되면은 774만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774만원 돈 이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은 1인이 금융재산 최종 774만원 돈이고요. 4인일 때는 1231만원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지 버튼 눌러서 본인이 해당하는 금융재산 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2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에 예금, 적금, 주식이 전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포함해서 합산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가 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증빙이 가능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차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장례 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 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입니다. 압류된 통장 잔액도 차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제한이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위기사유, 동일한 상병인 일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20년 실직으로 인해서 내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았을 경우에 이제 3개월이 경과하고 나서는 또 다시 한번 실직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상병, 같은 부상 질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재지원이 할 수 없었지만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해서 또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 사유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득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요. 또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는 방임 또는 유기, 학대에 당한 경우이고요.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또는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인해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가능하십니다. 주소득자,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나 간병, 양육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가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이혼, 또 단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할 때,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 곤란 노숙을 하는 경우, 그 다음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자살고 위험군일 때, 그 다음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상승할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3개월 정도 지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로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정망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도 실업급여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할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받고 나서도 힘들다라고 하실 경우 3개월 지나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 지원 금액입니다. 일단 생계지원은 1인 47만 4,600원, 4인 126만 6,900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6인으로 해서 168만원 정도 받았는데 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 한도액도 3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주거지원 한도액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해서 인당 가구원 수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한도액도 있습니다. 입소자 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게 또 따로가 있고요. 교육지원 금액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밖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본인이 지원받고 싶은 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생계지원 받았을 때 다른 것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생계지원만 신청했다고 해서 요거를 3개월을 지원을 받고 나서 그러면 저도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교육 지원을 좀 더 추가로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나중에는 추가로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계 지원을 받을 때, 그때, 다른 지원도 추가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 원으로 기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 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 예산은 목적 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복지로의 도움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129번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한 정보도 복지로에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긴급복지제도 받으신 분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3차 지원금 받으시고 나서 또 3개월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월달까지가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고요. 완화되지 않은 제도로 계속 이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계속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에 맞다면 3월 이후에도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3월 이후에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